아이들에게 공부해라고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요? 공부해서 뭐 하는데요? 요즘은 공부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은 단순히 문제집 많이 풀고 시험 점수 잘 받는다고 인생이 보장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의 본질은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부의 진짜 목적은 세상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공부는 자원을 확보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권해줘야 될 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욕망의 진화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심리학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그리고 아니면 이 어려운 책을 왜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냐면, 돈, 직업, 관계, 신뢰, 평판, 매력, 선택권, 이 모든 것이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자원입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안전한 곳을 찾고 좋은 짝을 만나고 자식을 보호하고 집단에서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본능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태만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알려주는 책이 바로 진화심리학의 욕망의 진화라는 책입니다. 예전에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지금은 정보를 잘 다루고 돈을 벌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진화심리학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화심리학은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망을 갖는지, 왜 질투하는지, 왜 경쟁하는지, 왜 인정받고 싶어하는지, 왜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고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지, 왜 남자는 능력을 증명하려 하고 왜 여자는 안정성과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는지 설명해 줍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진화시학을 잘못 배우면 너무 사람을 단순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원래 이렇다, 여자는 원래 저렇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반복되어 본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본성을 이해하면 인생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이비드 버스의 욕망의 진화는 아이들이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욕망의 진화를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3개 정도 그냥 보면 안 되고요. 필사하면서 또는 설명해 주면서 보면, 그리고 나서 욕망의 진화라는 책을 보면 약간 두껍거든요.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남녀 관계만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욕망, 짝선택, 사랑, 질투, 결혼, 외도 같은 이야기를 다루지만 그 밑바닥에는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가?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 왜 자원과 능력이 중요한가? 왜 매력은 단순히 외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가 공부와 자기 인생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영어를 왜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욕망의 진화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알게 됩니다. 아, 세상은 그냥 착하게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끌리는구나.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자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선택권이 생기는구나.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구나. 특히 남자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돈만 많이 벌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위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감, 약속을 지키는 신뢰, 꾸준히 성장하는 태도,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성숙함, 이런 것들이 모두 능력입니다. 여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남자, 역시 단순히 돈 많은 남자가 아닙니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남자, 책임을 질 수 있는 남자, 자기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남자, 말이 아닌 행동하로 증명하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 때문이 아니야. 너는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내 가족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려면 힘이 있어야 해. 그 힘의 출발점이 공부고 독서고 운동이고 자기관리야. 여자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심리학은 여자에게도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여자는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할 힘을 길러야 합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의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의 여성은 스스로 자원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력, 지식, 전문성, 감정적 독립성, 판단력, 자기 몸과 삶을 지키는 능력, 이것이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욕망의 주연은 남자아이에게만 필요한 책이 아닙니다. 여자아이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결국 이렇게 묻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본능에 끌려다닐 것인가? 본능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인가? 여기서 교육의 핵심이 나옵니다. 인간의 본성을 배우는 목적은 본능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본성을 알아야 본성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왜 질투하는지 알면 질투에 잡혀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인정받고 싶어하는지 알면 허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강한 사람에게 끌리는지 알면 잘못된 매력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편한 것만 찾는지 알면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공부예요. 공부는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공부는 인간과 세상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는 냉정합니다. 자본주의는 착한 마음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가치를 만드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희소한 능력, 남들이 안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신뢰를 쌓은 사람,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 자기 욕망을 통제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원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은 내 마음을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내가 실력을 만들고 자원을 만들고 신뢰를 쌓아야 되고 선택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이것을 천박하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돈 벌어야 여자 만난다. 능력 없으면 무시당한다. 이렇게만 가르치면 아이들의 세상을 너무 삭막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상하게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욕망의 진화를 설명하거나 읽히거나 토론하거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능력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자원은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다. 공부는 경쟁에서 남을 짓밟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짐을 기르는 것이다.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외모나 돈맛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욕망의 진화를 아이들에게 잃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욕망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냉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을 너무 순진하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말보다 욕망에 따라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둘째, 나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선택받고 싶고 더 좋은 자원을 얻고 싶어 합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공부하고 읽고 운동하고 말하는 능력을 키우고 돈을 이해하고 관계를 배워야 합니다. 넷째, 본능을 이해하되 본능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인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대학 때문이 아니야. 좋은 직장 때문만도 아니야. 공부는 너희가 세상에서 이 선택권을 갖기 위한 것이야. 사람을 이해하고 돈을 이해하고 관계를 이해하고 너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야. 결국 인생은 자원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원을 어떤 태도로 쓰느냐입니다.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매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 과시와 욕망 충족에만 쓰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원을 만들고 그 자원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인간형은 이것입니다. 본능을 이해하는 사람,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사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자기 욕망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자기 욕망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실력과 책임감으로 선택받는 사람. 욕망의 진화는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히는 이유는 자극적인 남녀 얘기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고 정직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이해한 뒤 더 품격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는 결국 이것입니다.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고 나를 알고 내 삶을 책임질 힘을 기르는 것. 그 힘이 있는 아이는 어디에 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힘이 있는 아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기 인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힘이 있는 아이는 사랑도 일도 관계도 더 성숙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공부해라. 단순히 성적 때문이 아니다. 내 인생의 선택권을 위해서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그 출발점이 바로 욕망의 진화이다. 이 책부터 읽고 이해하거라. 그러면 인간의 본성과 욕망과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도 잔소리하면서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이 책을 같이 읽고 토론해 보세요.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일 것입니다.